사랑의 턴테이블. 골목 안쪽 마치 시간을 잊은 듯한 곳에 오래된 LP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다. 간판은 바랜 지 오래고 나무 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켜켜이 쌓인 먼지와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퍼지는 커피 향이 어우러져 독특한 향기가 수아를 맞았다. 할아버지. 수아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얼마 전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할아버지 대신 수아는 난생 처음 서울에 있는 이 카페를 맡게 되었다. 마음 한편에는 막막함이 가득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소중한 공간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털어놓자면 수아는 좀 엉뚱하고 뭘 해도 늘 사고를 치는 편이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서툴렀고 이 오래된 카페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크흠. 낡은 먼지를 닦아내다 콜록이는 수아의 등 뒤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낮잠을 좀 자려는데 뭔 놈의 먼지가 이렇게 풀풀 날려요? 조용히 좀 해요. 수아가 목소리의 출처를 찾아 고개를 돌리자 2층으로 향하는 낡은 계단에서 한 남자가 수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잔뜩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차가운 눈빛과 무표정한 얼굴에서 그가 지금 상황을 얼마나 불쾌해 하는지 숨기지 않았다. 수아는 닦던 걸레를 든 채 벙찐 얼굴로 그를 올려다봤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여기 음악하는 사람 사니까 일하든 말든 조용히 좀 하라고요. 남자는 피곤하다는 듯 눈을 비비며 횡 몸을 돌려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에 수아는 어깨를 움츠렸다. 맙소사, 여기 사람이 살고 있었어? 수아는 미처 할아버지에게서 듣지 못했던 사실에 당황했다. 겨우 청소 소리에 저렇게까지 짜증을 내다니. 대체 어떤 음악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에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걸까? 수아는 한숨을 쉬며 다시 걸레를 쥐었다. 첫인상부터 최악이었다. 시작부터 꼬여버린 듯한 첫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일단은 이 쾌쾌 묵은 카페를 정리하는 게 급선무였다. 수아는 수천 장의 LP판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는 공간 사이를 걸었다. 먼지 쌓인 LP 커버들을 조심스레 손으로 쓸어내렸다. 오래된 팝송, 클래식, 재즈 등 할아버지의 취향이 그대로 묻어나는 컬렉션이었다. 수아는 먼지 쌓인 LP 한 장을 턴테이블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바늘을 내렸다. 찌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낡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 순간만큼은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일찍 카페로 향했다. 어제는 제대로 된 대화도 못 나눠본 2층 남자에게 아침 인사라도 건넬 요량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쨍한 햇살이 카페 깊숙이 쏟아져 들어왔다. 어제보다는 훨씬 생기가 돌았다. 테이블을 닫고 유리창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동안 2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저 남자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잠시 후 2층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어제 그 남자 도윤이 내려왔다. 그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다. 아침부터 무슨 소란이죠? 그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애써 밝게 웃으며 답했다. 아,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제가 사는 분이 계신 줄도 모르고. 저는 김수아예요. 오늘부터 할아버지 대신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할 거예요. 수아의 상기된 얼굴을 도윤이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난 이도윤. 카페 주인 할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건 들었는데 설마 젊은 아가씨가 맡을 줄은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이런 낡은 카페를 제대로 운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금방 포기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수아는 살짝 목소리를 높였다. 할아버지 카페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제가 좀 어설퍼 보여도 할 일은 똑 부러지게 해내는 사람이에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피식 웃었다. 비웃음인지 어이없다는 웃음인지 모호한 미소였다. 두고 보죠 뭐. 그가 등을 보이며 문을 열고 나서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수아는
이내 몸을 돌려 수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수아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활짝 웃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두고 보세요. 제가 꼭 성공할 테니까.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그 한마디가 마치 그에게 들려주려는 외침처럼 들렸다. 수아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생각했다.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난생 처음이야. 할아버지는 대체 어떻게 같이 지내셨대? 그러나 수아는 좌절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하면 슬펐지만 이 카페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야말로 할아버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날부터 아침 일찍 나와 LP판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고 낡은 테이블과 의자를 닦아냈다. 할아버지가 즐겨 들으셨던 LP를 찾아 틀고 잔잔한 음악이 카페를 가득 채우게 했다. 그녀의 어설프지만 진심 어린 노력은 조금씩 카페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문득 LP 카페의 존재를 알아채고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했다. 손님이 한두 명씩 늘어갈 때마다 수아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문제는 도윤이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2층에 살았다. 간혹 LP를 듣기 위해 밤늦게 카페에 내려오곤 했는데 가끔은 마감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할 때면 수아는 그와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는 늘 헤드폰을 낀 채였다. 한 번은 수아가 그들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못 들은 척 눈길도 주지 않고 휙 지나쳐갔다. 들으라고 틀어놓는 음악인데 왜 헤드폰을 끼고 듣는 거야? 수아는 속으로 투덜거렸다. 하지만 사실은 도윤이 늘상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음악만 들으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차가운 벽이 둘러쳐져 있는 듯 했다. 수아가 카페 운영에 점차 익숙해져갈 무렵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밤 수아는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문을 잠그려던 참이었다.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아는 깜짝 놀라 위층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도윤 씨가 또 넘어졌나? 얼마 전에도 발에 걸려 넘어져서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수아는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2층 계단을 올랐다. 그의 작업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수아는 조용히 문에 귀를 대보았다. 젠장. 낮은 욕설과 함께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흐느끼는 듯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아는 깜짝 놀랐다. 늘 차갑고 무뚝뚝했던 도윤에게서 이런 소리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무어라 말을 건넬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대신 낡은 기타줄을 퉁기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딘가 슬프고 아픈 멜로디였다. 그 순간 수아는 도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여느 때처럼 카페 문을 열고 할아버지의 LP 컬렉션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2층에서 도윤이 내려왔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이었지만 수아는 어쩐지 그의 눈빛에서 어제의 슬픔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LP 한 장을 집어들고 턴테이블에 올렸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절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카페를 채웠다. 도윤은 계단을 내려오다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턴테이블을 향했다. 마이 웨이.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수아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도윤 씨,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아요? 도윤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췄다. 별일 없었어요. 왜요? 그냥 혹시 힘들까 봐요. 어젯밤에 제가 좀 들었어요. 수아는 솔직하게 말했다. 도윤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 도윤은 잠깐 동안 아무 말 없이 수아를 바라보았다. 멜로디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문득 도윤은 음악에 이끌리듯 턴테이블 앞으로 다가가 섰다. 마이 웨이.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는 고독하지만 단단한 그 노랫말은 한때 그의 삶의 전부였던 음악을 다시금 떠오르게 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윤 씨.
한때 유명한 작곡가였다면서요? 살며시 다가와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언젠가 도윤에 대해 얘기해 준 적이 있었다. 도윤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과거 이야기예요. 하지만요,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도윤 씨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고. 슬픔을 치유해주고 기쁨을 더해주는 그런 음악이요. 수아는 진심으로 말했다. 잔잔히 흐르던 음악이 멈추자 두 사람은 말없이 창가 쪽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한때는 그에게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음악. 하지만 이제는 그에게 깊은 상처이자 고통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음악은 만들 수 없어요. 수아는 조용히 그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그렇지 않아요. 저 어젯밤에 도윤 씨가 친 기타 소리 들었어요. 슬프긴 했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도윤은 수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음악을, 자신의 슬픔을 알아채준 사람은 수아가 처음이었다. 그는 늘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 흔들리는 자신을 느꼈다. 수아의 말에 도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미세한 금이 갔다. 그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수아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나약하고 초라해 보였다. 헛소리예요. 그는 딱딱하게 내뱉었지만 어딘가 힘없는 목소리였다. 아니요. 진짜라니까요. 수아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였다. 도윤 씨 음악 언젠가 꼭 다시 듣고 싶어요. 아니, 듣게 될 거라고 믿어요. 도윤 씨한테 음악은 하늘이고 숨쉬는 공기 같은 거잖아요. 할아버지도 그랬는걸요. 도윤은 말없이 수아를 응시했다. 수아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어딘가 익숙한 하지만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했다. 음악 이젠 지긋지긋해요. 거짓말. 어젯밤에 기타 친 거 다 알아요. 기타줄 튕기는 소리 들렸는걸요? 수아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도윤의 팔을 톡톡 건드렸다. 도윤은 피식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억지로 내뱉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피식하는 얼결에 터져나온 웃음이었다. 수아는 그의 얼굴에서 얼음벽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성공! 수아는 속으로 환호했다.